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금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도권에서는요, 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익률이 지금 보시면 QQQ, 나스닥 100이랑 S&P 500이 22%, 17% 연초 대비 오를 동안 은은 지금 101% 올랐고요. 금은 60%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마이너스 4%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금이 뭐 이자를 안 주고 그냥 해칭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금이 이제는 수익률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 금과 은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달아주는 이런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매번 뭐 AI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AI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게 지금 금과 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뭐 달아주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ETF를 또 많이 내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이번에 또 ETF가 나왔습니다. 자, 키움에서 S&P 500이랑 골드, 금 현물을 섞어서 이 ETF가 나왔거든요. 9대1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셔도 그래도 금을 10% 가져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해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금의 비중을 저는 한 30%까지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한 40%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간 지금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다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금의 흐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괜히 상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 흐름과 이런 거 봤을 때는 미국 중심의 일극화에서 이제 뭐 미국이 이틀 전인가 신국방 안보 전략 이렇게 다시 또 공개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만 지키고 웬만한 이제 뭐 동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은 각자 알아서 미국 동맹이 맡아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점점 이제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거를 미리미리 그러니까 국제 질서랑 이런 걸 다 보고 파악을 해야 이제 자산의 변화도 글로벌 자산의 변화도 이제는 이렇게 다극화로 가겠구나.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중심 자산인 금이 많이 오르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키움 자산운용에서 본지는 모르겠지만 금을 또 10% 이렇게 비중을 넣어서 S&P 500 ETF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키움 자산운용에서 12월 9일 날 이걸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9대1 비율입니다. S&P 500 플러스 1, 이 S&P 500 골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P 500에 90% 투자하고 금에 10% 투자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10% 금 투자로 하락장의 투자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총 보수가 0.01%로 비용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S&P 500이랑 금을 동시에 투자하면서 중요한 게 여기 키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요즘 상장하는 거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약간 반반 뭐 후라이드 반 뭐 양념 반 이런 것처럼 물론 반반은 아니지만 비율로 잘 섞어서 이게 9대1 비율로 포트폴리오 대비 이렇게 해서 잘 비중 조절이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조금 비중 조절되면서 관리가 되니까 만약 S&P 500이 많이 오르면 그쪽 비중에서 이제 금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금이 됐으니까 금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요. 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평가되면서 금의 비중을 좀 줄이고 S&P 500을 또 늘려나가고 이런 방식이 자동으로 되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ETF만 저는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의 이 노후 자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S&P 500이랑 골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한다고 하면은 금의 비중을 좀 더 높이면은 더 좋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ETF를 좀 섞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S&P 500이랑 골드랑 이렇게 섞은 ETF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금의 비중을 일정 비중 이제는 올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출시하신 이 키움 자산운용 관계자분이 어떤 생각으로 출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이 그냥 일종의 그냥 안전 자산이고 그냥 해칭을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하셨으면은 그게 뭐 기본적인 생각인데 존 버나드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더 봤는데 혹시나 거기까지 더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뭐 세미나나 이럴 때 할 때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지금 금에 10% 투자한다는 게 이게 거의 최초로 나온 거죠. S&P 500 특히나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금의 일정 비중 투자하는 이런 ETF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대1 비율로 이렇게 투자하면서 장기로 이거만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비율 같아요. S&P 500만 너무 거기만 하는 것도 조금 살짝 제가 아쉽거든요. 왜냐 요즘 뭐 달러가 위기다, 그다음에 미국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제가 매번 국제관계도 소개해드리면서 미국의 힘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세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좀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규모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자산, 미국의 국채 자산, 채권 자산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나는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금이랑 채권이랑 또 섞어서 이렇게 레이달리오 투자법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ETF가 나왔다는 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이거 보고 만약에 이게 인기가 좋으면은 다른 운용사에서도 뭐 금이랑 섞을 수도 있고 S&P 500 플러스 금 플러스 채권까지 섞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 50 채권 50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해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금의 이제 퍼포먼스가 계속 좋다고 하면 이제 금이 지금 4,200달러이거든요. 그래서 4,300 4,400 그다음에 5,000달러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마 이제 금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 리스크 헤지 방어 자산 뭐 이렇게 해서 금을 보통 이렇게 제도권에선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어 자산 플러스 이제는 다극화 시대에 어울리는 이게 다시 또 화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뭐 재근본위제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선진국 채권들 보세요. 지금 일본의 뭐 엔케리가 지금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다들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뭔가 부채가 많아지고 채권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이제 금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하지, 해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 채권에 대한 이런 불신이 결국에 금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금이 지금 요즘 상승을 S&P 500보다 더 이렇게 한 2배 3배 넘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제는 해칭 자산에서 이제 글로벌 이제 통화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하죠. 불안 요소 때문에 더더욱 이제는 금을 세계 중앙은행들도 모아가면서 더욱더 이제 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S&P 500 TR이랑 그다음에 금이랑 이렇게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2000년부터 25년까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0년, 25년 정도죠. 이걸 투자한다고 하면요, 금이랑 비슷한데요. 금은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S&P 500은 등락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등락이 컸는데 금은 거기에서도 잘 버티고 이 지금 위기의 시대를 잘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만 꾸준히 모았어도 S&P 500만큼의 이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금에만 투자해도 되지 않나? 근데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S&P 500이 오히려 앞으로도 더 잘 걸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S&P 500에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요즘은 점점 진짜 이 금이 달러 자산에 대비해서 이제는 했지, 그 다음에 달러 불안 시대, 달러 패권이 이제 종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 국채가 지금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거에 이제 안전 자산으로 금에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미국 채권을 팔고 이제 미국 채권 비중보다 금을 모으는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 금을 모으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요, 실제 금, 피지컬 골드라고 하죠. 실물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금 있잖아요. 저도 실물금을 일정 비중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물금을 중앙은행은 점점 모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에 대한 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1%에서 21년에 51%, 22년에 61%, 23년 71%, 그 다음에 24년 81, 그다음에 25년 95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의 보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금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이랑 S&P 500이랑 같이 섞어 투자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차트로만 봤을 때도 수익률이 S&P 500보다 좋은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000년 이후 장기 수익률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 9대1 비중으로 금과 S&P 500을 섞으니까요, 연 재투자 수익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6.5%고요.
S&P 500 지수 단독은 5.88%입니다. 이것도 앞서고 있고 누적 수익률도 399%에서 328%. 그래서 이것도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조차도 낮습니다. 그래서 17.4%고요. S&P 500 단독은 오히려 변동성이 19.4%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지금 변동성이나 수익률까지 둘 다 좋으니까 이거는 금을 섞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9대1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락을 방어하면서도 상승을 놓치지 않는 투자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다 분석을 하셨군요. 자, 금 투자 비중에 따른 S&P 500과의 일별 수익률 상관계수 이렇게 하니까 10% 했을 때가 가장 높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 하는 게 가장 낮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S&P 500 수익률 구간별 금의 평균 성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하락장에서는 금이 아웃퍼폼을 했고요. 상승장에서는 조금 금이 언더퍼폼을 했다. 낮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9대1로 조합을 해야 가장 최고의 조합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니까 S&P 500보다 오히려 수익률도 좋고 안정성도 높은 ETF가 나왔다. 그래서 금을 10% 섞어줬을 뿐인데 지금 보면 수익률도 지금 좋게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 1년, 6년, 5년 수익률도 S&P 500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도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익률도 봤을 때 거의 뭐 수익률이 비슷비슷하면서 조금 앞설 때도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에서 진짜 많이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금을 섞은 게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투자자분 중에 하나인 레이 달리오 아시죠? 예전에 조금 유행했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 전략 있잖아요. 이게 아마도 다시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왜냐? 금에 대해서 10에서 15% 가져가라고 예전부터 레이 달리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이 이제는 점점 더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AI 주식이 이제 점점 조정을 거치고 이제 금과 은의 이런 또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갈 거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뭔가 흔들리는 이런 주식시장에 이 위기가 올 때 결국에 금에 대해서 더 주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 달리오의 예전에 지금 많이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 올 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마도 이제는 다시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에서 15% 금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좋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 이분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제국의 쇠락 막 이런 거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너무 부채를 많이 발행하면은 제국이 몰락하는 수순에 겪는다. 그래서 금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레이 달리오도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금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 정도 이 ETF에 들어가는 게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의 장점은 총 보수가 0.01%고요. 보통 봤을 때 이 지금 S&P 500 90 플러스 10% 금을 섞으면요. 평균 0.056 이 정도 수준의 보수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0.056 정도의 보수가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게 장점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0 플러스 10 이 9대1 비중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리밸런싱 비중 조절이 되기 때문에 과세 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배당 소득세 15.4% 또는 양도 소득세 22%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비중이 좋다고 하면 이걸로 투자하시는 게 키움 ETF로 투자하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상장한 이 금 ETF들 이렇게 지금 보수율이 이렇게 있어요. 0.15 타이거 KRX 금연물이 가장 낮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스 KRX 금연물, 그다음에 금 액티브 뭐 이렇게 0.3, 0.19, 뭐 0.15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런 거 봤을 때 0.01은 괜찮은 지금 수준이다. 가장 낮은 거다. 이렇게 섞어서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1 비율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ETF가 나왔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금의 이런 진가는 점점 다극화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면서 더더욱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세계 금협회가 이제
금은 중앙은행들의 10월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금협회에서 이 금 있잖아요. 금에 대한 중앙은행의 매수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10월에 순 매수량이 53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36%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테더라고 해서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테더에서도 금을 이렇게 담보로 많이 엄청나게 금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금이 진짜 메인 이런 자산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립은행의 부활을 주도한 친숙한 구매자 집단이 이익을 견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월까지 보고된 총 연간 매수량이 254톤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조금 둔화됐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이제 금에 대해서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지금 보면 브릭스에서 금 기반의 유닛 결제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40%의 금과 60%의 브릭스 통화 바구니, 그래서 유닛은 30개국 이상의 서구 플랫폼 외부에서 귀금속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제는 금분위제로 더 돌아갈 수 있다. 이 브릭스 이쪽에서 이제 점점 금분위제로 통화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미국의 달러 시대가 끝날 것인지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은 재밌어진다. 그래서 금의 이런 가치가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ETF도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12월 9일 날 상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금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금을 단순히 안전자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도 좋게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이제 해지의 시대가 오니까요. 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자산으로 아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에 대해서 외칠 때 그때가 이제 금의 고점이지 않을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존 버나드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